네네.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고요.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최단 기간에 이제 그쵸, 1300회 모수술을 달성했다고 소식을 네네네. 들었어요. 1300회라는 게 좀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이제 어쨌든 점점 로봇 수술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외과도 늘어나고 산부인과도 늘어나고 대부분의 수술들이 불가피한 수술들 빼고는 사실 로봇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추세라고 봐요. 저도 대략 알기는 1년에 한 지금 14,000회 정도 로봇으로 수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좀 늘고 있어요. 대학병원들도 다빈치 로봇만 하더라도 1년에 한 4, 50케이스가 팔리니까 세계적으로 봐도 많이 큰 시장이고 또 의사들도 써보니까 개복 수술보다 더 좋은 점도 많고 수술을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원장님께서는 수술 시간이 좀 짧은 걸로 또 많이 알려져 있고 뭐 로봇 수술 자체도 일반 수술보다 시간이 짧은데 거기서도 더 짧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저께 인투이티브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거기 직원도 이제 새로 오신 직원인가 봐. 교수님이랑 저한테 이게 로봇들이 좀 덜 아프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 진짜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근데 복강경이랑은 째고 꼬매는 상처는 비슷할 텐데 수술 시간이 짧으니까 기본적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하고 뭐 피도 덜 날 거고 공기에 노출되는 시간도 적을 거고 그래서 통증이나 합병증이 훨씬 더 적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많이 하는 수술이 근종이나 성근증만 제거하고 자궁을 보존하는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제 생각에 근종 떼는 수술은 사실 그런 비법이나 이런 건 없어요. 많이 하다 보면 조금 더 숙달되는 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은 본인들이 수술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적이니까 떼는 수술보다는 그리고 암 환자들도 많이 보시고 하기 때문에 자궁 적출을 많이 하시는 편이고 환자분들이 암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궁을 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근종만 떼는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면은 수술기는 좀 짧아지는 편이죠. 그래서 이 로봇 수술은 그 데이터가 수술 시간이 다 나오거든요. 미국에 이제 제일 수술 많이 하시는 교수님은 미국 의사들이 뭐 90분 걸리는 수술을 한 30분 정도 평균으로. 그분이요? 네, 그분이. 제가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자궁 적출을 권유받은 분이기 때문에 더 크고 더 많은 거를 하거든요. 하나, 둘, 셋, 네 개. 네 개인데 다 수술하기 어려운 혹이야. 그리고 임신을 하셔야 되잖아요. 난소 기능도 최대한 많이 살려야 되고 자궁도 살려야 되는 케이스인데 저도 뭐 그분 못지않게 뭐 숙달돼 가고 있다. 한 명도 같은 크기, 같은 위치, 같은 개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수술을 많이 하면서 조금 더 경험이 쌓이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자궁을 좀 살리는 쪽으로 네네.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자궁을 살리시는 쪽으로 가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혹시 또 따로 있으실까요? 저는 원래 없던 거는 없는 게 좋고, 원래 있던 장기는 기본적으로 원래 있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사실 제일 기본적인 거는 환자분들이 원하시기 때문에 자궁을 보존해 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자궁 적출을 원하신다 그러면은 저는 자궁 적출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 생각은 굳이 암이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모든 수술 중에서도 장기를 다 떼는 경우는 사실 드물긴 하거든요.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랑 뭐 관례랑 뭐 기존 경험상 교수님들 특성상 이제 자궁 적출이 익숙하시기 때문에 자궁 적출을 많이 권해주시는 것 같긴 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인 견이가 조금 더 우선시 돼서 자궁 적출을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환자분들의 의견도 본인 몸이니까 사실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충분히 장비들이 좋아져서 혹만 떼는 수술이 옛날처럼 위험하거나 뭐 오래 걸리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근종만 떼는 수술도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도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참 이 환자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 혹시 이런 환자분이 있으실까요? 최근에 이제 올해는 유난히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은데 임신을 간절히 원했는데 또 워낙 근종이 많고 성근증이 심하거나 이래서 미혼이거나 아니면은 결혼해서 임신을 원하는데도 모든 병원 한 3-4군데 갔더니 수술을 안 해주시고 이게 자궁 적출이 답일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듣고 오셨을 때 리스크를 충분히 상의를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일단 수술 후 결과가 좋았을 때 근종 수술을 하고 임신해서 오신 분들이 기억에 제일 많이 남고요. 저희 병원에서 출산까지 하신 분도 있고 지방이라 이제 임신 소식만 알려주시고 그쪽에서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조언만 구하신 분들도 있는데 수술 후 결과가 좋았을 때
그런 분들이 사실은 제일 기억에 남고 그분들은 제가 이제 좀 기다리고 있어요. 임신해서 오시기를. 네. 근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도 많을 거고 네네네.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고 하시면 어떤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제 근종은 워낙 많이 생기고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수술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도 되는 거는 사실 안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난소 같은 경우는 약물 치료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근종도 뭐 어떤 증상이 없다 그러면 사실 저는 지켜봐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수나 크기나 증상이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생겼다. 그런 경우는 저는 너무 수술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오히려 잘 회복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산부인과를 너무 멀리하지 마시고 본인 의견을 충분히 어필하셔도 그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께서도 나도 좀 이런 목표를 갖고 일을 해야겠다 새로운 목표가 혹시 생긴 게 있으신가? 최근에는 한 달에 뭐 4, 50 케이스를 하고 있는데 좀 사실 좀 외로웠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뭐 한국에는 뭐 2, 3천 년 하신 교수님들이 가끔 계시지만은 케이스가 중요한 건 아닌데 만 케이스를 하신 교수님이 계시니까 저도 이제 무사히 건강관리하고 환자분들 한 분 한 분들 잘 좋은 결과를 내서 어쨌든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